안녕하세요. 탑텐스입니다. 오늘은 오직 과학만 믿고 과학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과학 덕후로 가득 찬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직원들이 하는 전혀 과학스럽지 않은 전통 5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째, 흰색 조끼. 나사의 우주비행관제센터는 3교대로 운영되는데 각 팀을 화이트, 레드, 블루로 부른다. 그중 화이트 팀은 하얀색 조끼를 입지 않는다. 이유는 우주 탐사 역사의 전설, 진 크렌치 때문이다. 화이트 팀을 맡고 있던 진 크렌치의 최고 업적은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1970년 아폴로 13호의 무사귀환이다. 1965년 6월 3일 그가 제미니 4 계획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겨우 31살에 불과했다. 경력 많은 직원들의 무시를 걱정하던 그는 팀의 단합과 직원들의 협조를 희망하며 재봉사였던 아내 마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팀의 이름과 같은 흰색 천을 재료로 조끼를 만들어 입는다. 이 조끼 덕분인지 화이트 팀은 큰 임무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새로운 임무가 시작할 때마다 마사가 새로운 조끼를 만들어 남편에게 입혔는데 이것은 이 팀의 전통이 되었다. 1994년 그가 은퇴하자 나사의 전통에 따라 화이트 팀은 흰색 조끼를 입지 않게 되었다. 축구나 야구에서 위대한 선수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영구 결번을 두는 것과 같다. 진 크렌치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우주과학 위인 중 2번째이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서 저에게 추진력을 주세요. 계속 갑니다. 둘째, 스테이크와 달걀. 1961년 5월 5일 이른 아침, 미국의 우주비행사 알 셰퍼드는 기상과 동시에 샤워를 마치고 아침을 먹는다. 접시에는 필레미뇽과 달걀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 오렌지 주스와 차가 있었다. 필레미뇽은 소고기 안심으로 만든 스테이크이다. 셰퍼드는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다. 그의 아침 식사는 소화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라서 쉽게 허기를 느끼지 않게끔 특별히 구성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이었다. 그날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머큐리 계획의 첫 비행인 프리덤 7이었다. 머큐리는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이었고, 프리덤 7은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않고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미국의 첫 우주 탐사 비행이었다. 셰퍼드의 비행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후 이 비행을 기념하고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로 발사 전 아침 식사로 스테이크와 달걀을 먹는 것이 모든 우주 비행사의 전통이 되었다. 최근 그 식단에 약간 변화가 있지만 소화가 느린 고단백 음식 구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셋째, 소변. 나사의 우주비행사들은 발사대까지 그들을 태워다주는 버스가 출발하기 전 버스 타이어에 영역 표시를 한다. 이 전통은 소련의 인류 최초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행해졌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로 출발하기 전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신문에 그의 이름을 칼로 새기고 그를 발사대까지 데리고 갈 버스의 타이어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은 어쩌면 사소한 것들을 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는 이 중에서 오직 오줌 누는 것만 따라한다.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미신적 전통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은 더 심하다. 그들은 여전히 지구를 떠나기 전 유리 가가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의식을 우주비행사들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 우주비행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미리 소변을 병에 담아 출발 전 그것을 버스의 타이어에 뿌린다. 유리 가가린을 기리는 전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넷째, 빵과 콩. 로켓 또는 탐사선 발사가 성공하면 나사 직원들은 콩을 먹는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는다. 아폴로 계획 이후 인류 최초의 왕복 가능 우주선 발사를 준비하던 나사에서는 우주선 발사 전후 직원들이 접시에 담은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 비행 관리자였던 노먼 칼슨 또한 음식을 가져오곤 했다. 컬럼비아호가 최초의 우주 왕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사되기로 예정된 1981년 4월 12일,
노먼 칼슨은 마침 옥수수 빵과 작은 냄비에 가득 담긴 콩을 가져왔다. 발사가 성공하자마자 긴장으로 밥을 챙겨 먹지 못했던 동료들에 위해 그가 가져온 음식은 금방 동이 났다. 같은 해 11월 12일 두 번째 발사가 계획된 날, 그는 빵과 요리된 콩을 전보다 2배 더 가져왔다. 다시 발사는 성공했고 음식 또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후 발사가 있을 때마다 그가 가져오는 빵과 콩의 양은 조금씩 늘었고 직원들이 다 못 먹고 남길 때가 되어서야 멈췄다. 이 콩 셔틀은 집에서 요리 후 가져오는 대신 발사통제센터 4층에 대형 찜통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 성공적으로 우주왕복선이 발사될 때면 노먼 칼슨의 요리법에 맞춰 만들어진 콩 덕택에 가능했다며 콩 먹자라고 한 사람이 외치며 피켓을 펼쳐드는 전통이 생겼다. 다섯째, 땅콩. 탐사선이 착륙하기 바로 전 나사 직원들은 한 손 가득 땅콩을 집어먹는다. 이 전통은 1964년 시작되었다.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레인저 계획의 7번째 시도가 한창이었을 때 똑똑하기로 소문난 나사의 기술직 직원 중 한 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땅콩을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병에 가득 담아 출근했고, 때가 되어 땅콩을 먹기 위해 병을 열었는데 성급하다 보니 땅콩이 병 밖으로 튀어나와 책상 위로 쏟아졌다. 앞서 진행된 6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몹시 초조했던 직원들은 7번째 시도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침 책상에 널린 땅콩을 집어 먹으며 이를 축하했다. 과학과 논리로 똘똘 무장한 나사의 직원들이 레인저 7호의 성공을 두고 적절한 영웅을 찾던 중 때맞춰 터진 땅콩을 보며 매우 합리적 고민을 거쳐 착륙 성공의 1등 공신을 찾았다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